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코스트코 상품 중에서 신발을 한번 팔아봤었는데 이 하나를 팔았을 때 거의 6,0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면서 팔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 할인 기간 중에 이거를 최대한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다른 코스트코 매장에서도 이 제품을 미리 사입을 좀 해놨었어요. 왜냐면 할인 기간이 끝나고서도 어쨌든 올려놓으면 계속 판매가 일어나겠다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조금 미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총 판매 기간은 4일이었고요. 어떤 특정 신발 치수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판매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코스트코에도 잘 팔리는 신발 치수는 이미 다 품절이 돼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제품을 수십 개를 샀었어요, 한 번에. 다행히 이 제품은 한 번 구입할 때 제한 구매 수량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20개, 30개 이렇게 결제를 해도 전혀 문제 없이 다 한 번에 구매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코스트코 매장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집에 한 켠에 물건을 다 쌓아 놓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해서 또 발송을 하는 형식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4일에 걸쳐서 25개를 팔았었는데요. 첫날 팔았을 때 13개가 팔렸었거든요. 사실 하나 팔려서 거의 7,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 비용 다 빼고 7,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 상황이어서 13개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하루에 그 제품만으로 순이익이 88,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좋아했는데 이 신발을 팔면서 제가 쿠팡에서 처음으로 반품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첫날 13개가 팔렸는데 다음날 그 중에서 3개가 반품이 들어온 거죠. 그 반품의 이유는 뭐냐면 신발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사람들이 그 신발을 열어가지고 쉽게 신어보는 상황이었는데 밑바닥에 이 신어본 흔적이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첫날 물건을 내보낼 때 이 발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는지 뭐 신어본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꼼꼼하게 체크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판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처음 팔아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3개 팔린 거 중에서 그 다음날 3개가 반품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슬슬 이제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신고 보낸 이 반품된 물건 다시 보낸 거 아니냐, 아니면 신발이 불량이다, 어디에 뭐가 묻어 있다, 실밥이 터져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일단은 반품이 들어왔었고요. 또 하나는 로켓 배송인 줄 알았는데 이거 로켓 배송이 아니네? 그래서 나는 반품할 거예요. 이렇게 또 이유를 써가지고 반품이 들어온 거죠. 처음 반품을 받아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또 몰라가지고 쿠팡에 문의를 하려고 해도 바로 사실 연결이 안 돼서 그냥 기다려 봤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 좀 기다려 보니까 쿠팡에서 그걸 확인을 먼저 하고 바로 자동 회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자동 회수를 해서 그 물건이 제가 있는 곳으로 회수돼서 일단은 반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품이 돼서 제가 물건을 받았을 때 이 신발에 진짜 하자가 있는 거라면 저는 제가 이미 보냈던 그 배송비와 반품돼서 돌아올 때 그 반품 배송비를 모두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건을 팔았을 때 오히려 반품이 들어오면 제가 반품 배송비까지 해서 하나당 5,200원에 갈 때 2,500원 택배, 반품돼서 돌아올 때 2,700원의 반품 택배비 합쳐서 5,200원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이었죠. 솔직하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자동 회수가 돼버리는 순간 고객에게 전액 환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더 우선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은 100% 환불을 받아간 상황이에요.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저희 집에
반품된 제품들이 도착을 했고요. 진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봤더니 사실 진짜 밑바닥에 신어본 흔적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했죠. 다음에 다른 주문을 보내게 되면 밑바닥을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게 됐고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로켓 배송이 아닌데 고객이 쿠팡이면 거의 로켓 배송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했는지 고객이 착각해서 물건을 로켓 배송인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반품이 들어온 건 사실 판매자인 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다가는 제가 괜한 비용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쿠팡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쿠팡이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해서 고객이 배송비를 환불을 해주던지 아니면 쿠팡이 그 마이너스 금액을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쿠팡에서 알려준 대로 일단은 신청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품 처리, 취소 처리, 그리고 보상을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저는 첫날 판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이 생기는 바람에 좀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서 물건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거는 다 빼버렸어요. 오히려 팔아서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느니 아예 그냥 재고 수량을 줄여가지고 안 파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13개가 팔렸고 그 다음에도 9개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전체 4일에 걸쳐서 이제 25개가 팔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품절을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식품 이런 거는 반품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뭐 식품의 케이스에 뭐가 묻었으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박음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디에 뭐가 묻어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은근히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하나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볼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다가는 내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그런 눈을 가진 고객한테 갔다가는 이게 반품돼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자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자 이거는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안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2번째 상품도 4일 판매를 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요. 지금은 품절을 걸었습니다. 매출 금액보다도 여러분들은 얼마 나왔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25개를 팔아서 4개의 반품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하나는 쿠팡에서 배송비를 보상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반품 비용과 그리고 제가 보상받을 비용까지 더하고 빼기를 다 해봤더니 제가 이 신발을 팔고 남은 마진은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신발이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코스트코에서 최대한 이제 물건을 사입을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팔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신발을 그냥 코스트코에다가 반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코스트코는 반품을 쉽게 해주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코스트코 반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진 않겠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반품이라는 걸 또 처음 해보고 물건 하나만 가져가서 반품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37개를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37개를 가져가면 어떤 가게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긴장을 사실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코스트코 직원분께 37개를 한꺼번에 이제 환불 부탁을 드렸는데도 뭐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싫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영수증이랑 회원카드 그리고 제가 결제했던 현대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챙겨갔더니 쉽게 환불을 일단 받을 수는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할인해서 다 사놨다가 못 판다고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코스트코도 바보는 아니니까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지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발이라는 거는 팔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반품을 다 해버린 상황인데, 다음에는 이렇게 쌓아놓고 물건을 파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쌓아놓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처지는 아니어서요. 일단 주문 들어오는 만큼 최소한으로 물건 파는 연습을 좀 하면서 조금씩 마진을 남기면서 덩치를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코스트코 상품을 반품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를 드리자면, 각각 다른 지점의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군데 가서 한꺼번에 반품을 해도 되더라고요. 굳이 내가 사왔던 그 지점으로 가서 그 해당 상품을 반품을 하고, 또 다른 제품은 또 다른 곳에서 사왔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직접 반품을 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한 군데에서 다 통합으로 반품을 받아주는 거니까 굳이 번거롭게 여기저기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스트코 상품 중에서 저에게 판매를 일으켜준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저의 에피소드와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배우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반품은 비록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5만 원 이상의 그런 순 마진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은 판매였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품을 팔면서 제가 겪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